자, 계속해서 이제 2차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1차 시 수업을 하고 점심에 저희 5년 전에 저희 바우처 수업을 한 어르신과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간혹 그 어르신하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하는데 제가 바쁜 관계를 한 3년 동안 또 이렇게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여자 어르신입니다. 34년생. 저희 친정 어머니가 34년생이었어요. 2016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늘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외로웠고, 그래서 딸들에게 전화를 하면은 딸들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아주 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김장이나 이렇게 김치, 취미가 이제 김치 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았으니까 가져가라. 그게 저희들을 위한 하나의 유인책의 엄마만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그 어르신께 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은 여자 어르신이에요. 여자 어르신은 진짜 그 경로당에서 이제 그 동네에서 다양한 부녀회장도 하시고, 경로당 회장도 하시고, 34년생이면 몇 살이 만으로진 91세잖아요. 그죠? 근데 간만에 이제 어르신이 좋아하는 삼계탕을 이제 같이, 점심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많이, 이렇게 뵙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외로움이었습니다. 삼계탕을 드시면서 그냥 드시면서도 계속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잠이 안 와서, 약을 처방을 받나 봐요. 수면제 정신과 이제 가서, 정신상담과에 가서 그 약을 받잖아요. 이 수면제는 그냥 처방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약을 모아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식사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제 어르신 바우처 수업을 하니까, 아유, 어르신, 죽는다 하는 분들이 나는 오래 살고 싶어, 오래 살고 하는 그 외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경로당에서 이제 그냥 보스같이 항상 자리 지켜주세요. 그랬습니다. 왜냐면 실버 시니어 모델도 했기 때문에 되게 꼿꼿하세요. 진짜 엄청 그 자세는 꼿꼿한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얼굴에서 전체적인 느낌도 이제는 연세가 드셨구나. 그 다음에 식사하시면서 그 약간의 그 인지가 느린 그 행동을 보면서도 우리가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 그랬지만 성천의 모습과 이 어르신의 모습은 현저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인지가 많이 느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절대로 당황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은 항상 그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대화를 이끌어 갔는데 죽음이라는 대화도 이끌어 갔고, 근데 차 안에서 이 어르신이 뭐라 그러냐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약을 하나 모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내 삶이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본인은 떠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어르신, 제가 요즘 막 살기 싫거든요? 알았다. 그럼 저는 약을 어디서 구할 줄 몰랐는데, 그 어르신 그냥 저한테 그냥 모아놓은 거 저한테 주세요. 내가 필요하네, 내가 필요하네. 그러면서 막 우스개를 했는데 너무나 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좀 많이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어르신의 그 감격해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결론은 자식들도 그렇게 이 엄마를 찾아주질 않으니까 이 엄마가 90 넘으신 엄마가 외로웠던 거야.
외로웠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야, 많이 외롭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그 꼿꼿하신 어르신께서 늘 동네에서 분유회장도 하시고 그랬던 꼿꼿한 어르신이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면서 할 게 없구나라는 그 무력감에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탓에 내려서 제가 어르신을 알아들었어요. 저 사실 막 여자끼리 손잡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팔짱 끼고 가잖아요. 손잡고 팔짱 끼고 그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저도 모르게 그 어르신이 그 차에서 내리면서 너무나 오늘 감동을 받았다. 사실 감동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르신 뵙고 싶어서 저는 전화를 드렸고 점심을 같이 먹고자 했고 그렇게 감동이 아닌데 이 어르신이 울먹울먹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제 이분은 저한테 원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최 박사라고 하더라고요. 최 박사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늘 바쁜 사람이 이 어르신들은요. 제가 늘 바쁘다는 걸 알아요. 늘 바쁘다는 거. 근데 사실 시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의 핑계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성도 많이 하고 가끔 어르신들한테 전화도 많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2019년 이 어르신이 그죠? 벌써 7년 전에 저희 어르신 바우처 대상이 7년 전이면 벌써 몇 살이에요, 연세가. 지금 그냥 윤 나이로 하면 91세니까 보세요. 34세 때 만났습니다. 이 어르신과의 만남은. 그래서 늘 그 깐깐하신 어르신이 처음에 저희 수업을 안 하신다고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깐깐하고 그랬던 분이 저한테만은 되게 진짜 진실하게 진심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제가 늘 어르신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의 그 모습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한 어르신을 제가 꼭 안아주면서 어르신, 제가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전화 드릴 테니까 그때도 삼계탕 우리 먹어요. 그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자기 경로당에서 오늘 경로당에 그 반찬은 그거였대. 된장국이었대. 그러면서 나오시면서 막 자랑을 하시나 봐요. 참 자기 저기 지금 뭐 약속 있어서 가니까 그러니까 약속이 이분한테는 되게 설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된장국인데 자기는 된장국 안 좋아하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먹울먹하고 감동에 젖은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엄청 짠했어요.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30의 선생님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 계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저도 아침부터 이게 날씨의 영향 탓인지 좀 날씨가 사늘사늘하면서 왜 가을을 타나? 그러면서 제 목소리가 오늘은 참 차분하죠? 네, 오늘은 제가 차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르신과의 그 점심 만남이 저한테는 한 번 더 제 자신을 생각하게 됐고, 고독사, 그 다음에 자살률, 율이라는 말이 왜 있나. 그래서 제가 스토리텔링가라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바우처를 만들면 어떨까. 왜, 요즘 많잖아, AI. 어르신 약 먹을 시간이에요. 어르신이 뭐, 일어날 시간이에요. 하고 막 그러잖아요. 효도리와 효순이. 그런 것처럼 이건 AI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물론 지원사가, 어떻게 어르신 무사히 잘 지내나?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체크만 하는 단계거든요. 체크가 아니라, 가서 진짜 그냥 어르신들요 내 레벨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스토리텔러 그 선생님들이 이 하나하나 어르신들을 찾아뵈서 그죠? 이 나이 이것도 한 바우처죠. 그죠? 스토리텔러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그 외로운 마음
그죠? 그러니까 눈높이 맞게끔 그런 바우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명 제가 G2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노인 바우처, 노인의 마음을 읽어내주는 공감할 수 있는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호, 그죠? 의존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상호정성, 의사소통,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뭐 치료, 상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기본 베이스로도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절실하게 느낀 거는 오면서 갑자기 생각난 스토리텔러 선생님들 집으로 찾아가는 스토리텔러 인지 개발이 아니라 인지 개발은 근본 기본 베이스로 하고 어르신들이 눈높이 맞는 그죠? 그러니까 수준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수준 퀄리티 있는 레벨이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가 갖춰진 그런 선생님들 이 많이 배출이 돼서 이런 어르신들의 마음 이제는 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독거노인이다. 20명이 넘는데 거의 27명 중에서 4명만 남편이 있거나 그러지 다 23, 4명은 다 독거노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이 바우처가 이 사업이 지역사회 서비스 이 사업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참 마음이 그 장관은 어디를 가고 저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나의 어르신으로 변했을까? 그건 나이에서 온 공허함. 나는 옛날에 참 열심히 활동했고 또 했는데 이제는 경로당에서 70대 본인보다 한 15년, 20년 어린 사람이 이제 회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본인 어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무력감이죠. 자, 선생님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도 60대 초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 원장도 나중에 나이를 들어보면 나의 마음을 알 걸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상담이에요. 그저 제가 책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사회복지학 박사지 뭐 상담학 박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이번 학기를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은 능력 있는,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에서 능력이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갖춰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 투자 사업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죠. 스토리텔러, 그래도 대학 나오고 이런 요양보호사와 개념은 틀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금 세계들을 어르신들의 마음, 허무감, 죽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스토리텔러, 이런 직업군도 한번 누군가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100명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거 한번 사업을 지자체에 해볼까? 내가 열정 한번 불태워 볼까? 하면은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사업적으로 지금 선생님들께 하나 암시를 드렸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는 일반 체계 이론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체계 이론은 1940년대 1940년대 루드비 버틀람피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67쪽에 있죠. 그래서 이 스팀은 뭐예요? 지금 이 이론은 시스템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 그죠? 일반적인 시스템의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가족을 어떻게 연결,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가족이 아니라 이 일반 체계는 가족들은 어차피 긴밀하게, 그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보고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작용의 복잡성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과 상호 의존성과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그래서 상호 의존성. 이건 제가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면 저희 가족의 사례입니다. 저희 남동생이 되게 유명한 운동 감독이었어요. 근데 1년 반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근데 2년이 돼가고 있네요. 1년 반 동안 요양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1년 반, 그러니까 작년 23년 11월쯤에 수원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두 번, 이 남동생이 그러더라고. 차정다 뒤에서 그 어린이 보호 구간인가 거기서 두 번을 받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그 CCTV를 보니까 경찰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한 번이다. 근데 저희가 끔찍할까 봐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두 번이 그게 맞았고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어, 여동생이 지금 이 남동생을, 이제 이 아이는 나중에 그 전에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이제 그 집에 저희 여동생이 이번에 넓은 평수로 이사 가면서 이 남동생 집을 월세나 전세로 내주고 같이 며칠 전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래도 우리는 서로 몰라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최 원장 그 자매나 그 이 형제지간은 너무나 사이가 좋다. 다른 가족들은 이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년 반 동안 저희 남동생이 저희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그래서 음, 수원으로 그 119 이제 휠체어가 아니라 그 뭐죠? 그 뭐죠? 그 평평사같이 생긴 거 심산에다가 이제 그 아이를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119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모습을 이제 엄청 내 형제끼리 살다 보니 그렇게 안 한대요. 안 한다는 제가 크고 그죠? 그, 보니까 밀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남동생과 수원으로 이제는 휠체어가 아니라 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하니까 저는 쟤 무식한 놈이야. 무식한 녀석이야. 저는 딱 인식을 해버렸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운동 선수 애들은 무조건 무식한 애로 제가 이제 어, 지불을 해버렸죠. 배워가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도 잘했죠. 유명한 운동 선수니까. 근데 이혼을 했고 한 상태에서 거의 대화가 없는 남매. 오히려 제 여동생과 그래도 얘기를 이제 하는 사이였는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얘에 대해서. 생활 아니기 때문에 깐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는 으로 보고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너무나 깐깐한 동생으로 탈바꿈이 되어 있었고요. 이 아이의 그 세계를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아, 이 사고가 없었다면, 이 아이와 나와 여동생, 이 세 명은 남남처럼, 슬프니까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의존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네 집으로 이제 가니까, 음, 이제 일본에 한 30일 있다가 이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운동할 때 전지훈련 일본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일본이 편한가 봐, 이 동생은.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아, 남들이 그런데요. 남동생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제들은 너무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 남들이 부러워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하고 양보를 하다 보니까 동생의 세계도 이해하게 되고, 남동생이 왜 저를 갖다가 인정하게 되고, 여동생에 대한 고마움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후배가 얼마 전에 큰 부도를 맞고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 후배가, 그 잘 나가던 후배가 사업이 망하고 나는데 형제들이, 아, 어, 감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 근데 누가 돈을 보내왔냐면은 오히려 사촌이 통장으로 500만 원을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보듬어 줘야 되는데 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사촌이 500만 원을 보내준 거면서 아, 우리 누나들은 나한테 사는 누나들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도 다시 한번 이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저한테 좀 많이 고분고분해졌어요. 예전에는 누나한테 조금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누나는 어,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작은 누나도 완전히 희생적인 누나구나. 그래서 그랬어요. 어차피 너는 이제 누나들하고 평생 같이 가야 되고, 요번에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남동생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장애 등급 받았으니까 누나가, 그쪽으로, 장애인 사업 쪽으로 이제는 알아보겠다. 그러니까는, 너 재활운동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다리가, 왼쪽 다리가 약간, 그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죠. 걷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전 모습이 아니니까 많이 화가 나고, 많이 속상해. 그래서 이쪽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 상호작용 중요합니다. 가족 상담이, 가족 간 관계를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벌칙 이론은 1960년대 후반 이후에는 사회과학 분야 전반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그래서 버틀비의 접근법은 사회적 시스템의 복잡성,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가족 치료뿐 아니라 사회과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상담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다른 모델들 역시 가족 치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그래요. 뭐, 일반 체계, 생태 체계, 뭐, 사이버네틱스, 뭐, 이런 체계 이론이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 간에서 서로 의존할 수 있다는 거, 서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의사소통, 그죠? 상호 간의 위계 질서, 물론 상호적인 복잡성도 있지만 서로 관계간에 있어서 서로 의존할 나몰라라 할 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경제적이 아니라 마음적으로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죠?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의존성을 제 남동생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속상했죠. 많이 속상했습니다. 다른 모델들, 가족 치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고현의 다세대 정서 체계적 모델은 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엔의 다세대 정서 체계 모델은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연결, 그 다음에 다세대 간 그 패턴을 이해하면서 현재 가족 문제를 보는데 가족 정서적 연결, 그죠? 정서적인 연결이 우리 남동생하고 안 됐었어요. 그죠? 안 됐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 연결고리를 동생과 같이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을 때는 서로의 중요성을 몰라요. 안 좋은 아픔을 겪고 나니까 서로 의지하게 되고 서로 이제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동생의 그 사고를 통해서 동생도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지만 저희 가족 간에, 그 형제 간에도 좀 더, 진짜 많이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도 별로 안 해요. 전화하면은
아우, 야야, 너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무식한 거 말이야.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단어, 이제는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음, 건강하게, 우리 남동생이 이제 지금 68년생입니다. 저희 남동생. 그래서 회복되고, 예전의 모습을, 고쳐가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한테 여기서 보혜니 제공하는 것은 가정은 반복되는, 정서적 패턴과 문제의 뿌리를, 알고, 뭐, 이게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물을 갖다 놨어야 되는데, 좀 제가 그래서 객관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어, 구성원 각자의 역할과 반응을 이해한다. 제가 앞에 귤이 있는데 조금 귤로 목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헛기침이 나요. 지금 죄송해요. 그렇다고 제가 다시 원산 들어가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이고. 가지고 이게 제공하는 것은 가족 내 반복되는 정서적 패턴 그리고 본질의 문제의 뿌리를 인식하도록 하는 게 본인의 다스릴 정서 체계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구성 각자의 역할, 반응을 이해하는 게 고연의 다세대 정서 체계적 모델입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지금 가족 치료, 가족 상담을 받고 있어요. 형제 간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털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우리 그 형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꼭 바래요. 저는 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를 내서 바뀌었지만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민우친의 구조적 모델은 뭐냐? 민우친의 구조적 모델은 가족을 이제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겁니다. 민우친의 구조적 모델은 하나의 체계를 보고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 그죠? 가족 구성 간의 역할, 경계, 형체계 등을 분석해서 문제 원인을 이를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근데 민우춘의 구조 모델은 뭐다? 문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간의 문제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대화 부족이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PT에서만 엄마로서 이 부인으로서 아이들 엄마로서만 역할을 했지 이 누나로서의 역할은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그 계기로서 우리가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 구조적 모델에 있어서는 가족 구조, 하위 체계, 경계, 제휴와 유계 구조 이제 이 네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민우친의 구조적 모델은 뭐냐? 모델에 있어서 가족 구조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상호작용, 그죠? 서로 긴밀하고 그랬습니다. 패턴을 의미하며 역할, 규칙, 경계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가족의 기능과 문제 해결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위체계는, 민우치의 구조 모드에서 하위체계는 가족 내계는 부모 하위체계, 그 다음에 형제자매 하위체계. 제가 지금 저희 형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저 가족체계는 하위체계에 있어서 부모 가족체계, 하위체계, 형제자매 하위체계, 다양한 하위체계가 존재하며 이 하위체계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그럼 경계는 뭐냐? 가족 간의 경계는 가족 내 역할, 관계를 명확히 하며 건강한 가족 기능을 위해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 그다음 제휴와 유계 구조. 이 가족 내 제휴와 유계 구조. 유계 구조는 권력과 역할의 분배죠.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치료 목표 및 과정, 민우진의 구조적 문제 치료 및 목표 과정은 뭐냐? 이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목표는 가족 구조의 역기능지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건강하게 재구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저희 가족 형제 자매들의
기능은 너무나 잘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과정은 가족 구조의 확인, 그죠? 가족 구조 확인, 하위 체계 간의 경계 조정, 하위 체계. 저희는 지금 부모가 아니라 형제의 하위 체계에서 이 경계가 조정이 됐고요. 가족의 재구조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저희 사례 들어맞죠? 그죠? 그래서 이처럼 구조 가족 치료는 가족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그저 가족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변화시켜서 가족의 건강과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어때요? 지금 민주 구조적 모델이 제가 제 남동생의 사고로 인해서 음, 이제 태어난 지 한 6개월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되고 나서 자기가 일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재활을 해서 걷는 것도 예전처럼 완벽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 저희 가족 간의 형제 간의 형제 체계에 있어서 이 모습은 민우춘의 구조적 모델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조적 가족 치료는 가족의 구조, 그죠? 형제, 자매, 누나, 남동생, 또 여동생, 제가 있고 여동생, 남동생이에요. 그죠?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이를 변화시켜 가족의 건강과 기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은 뭐냐?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은 제가 이제 또 정리를 쫙 해놨습니다.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은 가족 치료 분야에서 개인의 경험과 감정, 개인의 경험, 그죠? 감정, 존중감,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주관적 체험을 중시하는 치료적 접근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계, 경험, 감정, 자아 존중감, 지금 여기에서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주관적 체험을 중시하는 치료적 접근법이 뭐다? 사티어의 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팀 경험적 모델은 뭐냐? 주요 특징을 보면 인본주의, 실존주의에 기반을 함으로써 개인의 성장, 자기 실현, 감정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죠? 과거보다 현재 경험을 집중한다. 그죠? 현재 경험. 과거보다 지금 여기 히어링 나우의 주관적 체험을 중시하는 치료적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 경험에 집중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개별성을 존중한다. 그래서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기보다 각 구성원의 그죠? 하나의 존중감과 자기 존중감과 자기 가치 실현을 돕는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세 번째는 의사소통과 일치성. 그죠? 일치성.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그죠?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사소통과 일치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감정과 말이 일치하는 일치형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 내 신뢰와 긍정적 변화를 촉진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감정과 말이, 이 감정, 그죠? 이 감정이 있는데 말하면 엉뚱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감정과 말이 일치하는 일치형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족 내 신뢰와 긍정적 변화를 촉진한다. 그래서 그 사고를 통해서 저희는 형제 자매와 신뢰가 두터워졌고요.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그럼으로써 긍정적인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치료 기법, 대표적인 치료 기법은 뭐가 있느냐? 가족조가 자기가치, 개별화와 소속감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치료 기법은 가족 조각은 뭐냐? 특정 시점에 가족 관계를 재현해서 상호작용,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그 가족 관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재현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가치나 자아 존중감 증진은 뭐냐? 이거는 긍정적 경험을 넓혀서
긍정적인 경험을 뭐 넓혀서 자기 수용, 문제, 대처 능력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해서 의사소통과 일치성을 중시한 감정과 말이 일치하는 일치형 의사소통을 중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족 내 신뢰와 긍정 변화를 이끌어내므로써 이런 긍정 경험을 보다 확장을 함으로써 자기 수용, 나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문제에 있을 때 문제 대처 능력을 높인다는 거죠. 자아 존중감, 그죠? 이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가치, 자기 가치나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와 소속감 균형. 이건 뭐냐? 가족 내 독립성과 소속감을 동시에 지원한다. 개별화와 소속감 균형은 가족 내 독립성과 소속감을 동시에 지원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경험적 모델 그래서 가족조가 가족 관계를 다시 재현해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가치를 높이고 자아 존중감을 높임으로써 긍정적 변화가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문제 대처 해결 능력을 여기서는 높인다. 그다음에 개별화, 독립성, 소속감을 동시에 지원한다. 따라서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이 뭐예요, 지금? 개인 성장, 그다음에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동시에 추가하는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접근법이다. 자, 스팀 경험적 모델은 뭐다? 자, 한 번 더 머릿속에 넣읍시다. 나의 성장, 아까 자기 가치, 자아 존중감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티의 경험적 모델은 개인의 성장,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게 사티의 경험적 모델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누치의 구조적인 모델은 뭐라고 그랬죠? 미누치의 구조적인 모델은, 가족의 구조와 상호작용, 그죠? 가족의 구조와, 가족의 구조는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형제 하위 체계에 있어서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상호작용, 서로 누나, 동생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이를 관계를 수정하고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가족의 건강과 기능, 그래서 지금 여기 저의 지금 사례는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보단 구조적 모델, 미누친의 구조적 모델이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제가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모델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지금 경험적 모델, 구조적 모델을 살펴보면서, 최우정 교수님의 지금 동생의 사고를 통해서 가족들의 기능이 건강해졌고, 가족들의 그 사고도 건강해졌고, 서로의 기능적인 역할도 많이 조절된 거 보니까, 그거는 민우친의 구조적인 모델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의 경험적인 모델은 개인의 성장, 그죠? 개인의 성장이나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긍정적인 변화. 이거는 사티의 경험적인 개인의 성장,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게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저의 모델은 구조적 모델. 그럼 등의 전략주의 뭔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일반 체계 이론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일반 체계 이론에는 보엔의 다세대 정서 체계적 모델, 미누친의 구조적 모델, 사티어의 경험적 모델, 헤일리의 이건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 구조적 모델과 경험적 모델의 차이점은 제가 선생님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이 구조적 모델은 누구의 사례, 저의 사례를 선생님들에게 다 오픈하고 보다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가족의 체계, 그죠? 구조적 체계는 위계, 그다음에 건강한 기능, 해서 저희가 달라진 모습, 그다음에 경험적 모델은 개인의 성장, 그다음에 뭐 있었죠? 생각나시나요? 개인의 성장과 뭐 있었죠? 하나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게 경험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그래요. 이렇게 사례를 씩 들어야, 금방 설명이 들고, 이해가 더 빠를 수가 있어서 저의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저희 같이, 저희 형제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